이야기는 헌터라는 이름의 한 어린 소년으로 시작되는데 그는 지금 끔찍하리만치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답니다. 그는 안전선 아래로 내려가는 실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대담한 결정을 하고야 맙니다. 자, 그의 목표는 쌍안경으로 다른 산봉우리에 있는 이웃 마을을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소름 끼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기이하게 빛나는 붉은 섬광이 그를 무서운 기세로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정체 모를 존재가 그의 기척을 알아챈 것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격렬하게 뛰었답니다. 헌터는 안전을 향해 산을 다시 오르는 생애 가장 필사적인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 짐승은 경이로운 속력으로 그를 추격했고 여러분은 그저 그가 더 빨리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거예요. 그는 아슬아슬한 찰나에 경계선을 통과했고 그러자 추격자는 즉시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실로 너무나도 기묘하고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실로 집에 돌아오자 헌터의 아버지인 윌이 그에게 불같이 노하는데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윌은 아들의 폐질환을 이야기하며 헌터가 매일 밤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그의 캐릭터에 너무나도 애처로운 취약성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얼마 후 윌은 세상을 떠난 아내 타라의 친구였던 캐디와 함께 사냥 중이었어요. 그는 헌터가 안전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았던 장소였고 이는 형언할 수 없이 깊은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사냥을 하던 중 그들은 아주 명석한 과학자인 이온 니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장갑 관통형 개조 탄환으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표는 미지의 존재가 지닌 도저히 파괴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외피 조각이었습니다. 니나는 이 기이한 생물들을 물리칠 방도를 찾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헌터의 호흡장치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윌은 아들의 곁으로 허둥지둥 달려가 그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서둘러 필터를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이 극심한 공포의 순간 윌은 필터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맙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여정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 너무나도 힘겨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저지대로 내려가 볼더에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지만 그에게는 달리 방도가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윌과 헌터 사이에는 평온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윌은 아들에게 감자 농작물을 지키는 법과 낚싯줄을 감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은 헌터의 생일이기도 해서 윌은 정착지에 남은 마지막 마카로니앤 치즈 한 상자를 선물했답니다. 헌터는 왜 다른 사람들과 교신하기 위해 라디오를 쓸 수 없는지 물으며 자신의 깊은 고독감을 드러냈습니다. 윌은 전력이 오직 헌터의 의료기기를 가동하는 데만 겨우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캐디가 찾아왔고 그녀와 윌은 현관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참혹한 방식으로 재앙이 다시 한번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헌터가 또다시 극심한 호흡 발작을 일으켰고 필터 재고는 완전히 통나버렸습니다. 윌은 마지막 절박한 조치로 비상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윌은 한밤중에 니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수년간 묵혀온 고통과 슬픔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니나가 이전에 볼도로 원정을 떠났던 것에 관한 전말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길에서 윌의 아내 타라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윌은 타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녀에게 있다고 믿으며 니나를 뼛속까지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나가 유일한 생존자였기에 그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니나는 당연히 거절하며 그 생각을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때 윌이 가슴을 후벼 파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타라에게 이 정도는 빚진 셈이야 라고 말이죠. 그는 그녀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니나가 타라를 포함한 동료들을 덮치던 그 존재들의 기억에 끔찍하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이것이 결국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원정에 동의했고 그렇게 운명의 일행이 결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이 무기를 챙기는 동안 캐디가 그를 발견했었어. 그녀는 말도 없이 떠나려는 그에게 따져 물었고 그녀의 고통은 손에 잡힐 듯 생생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행동을 타라의 그것에 비유했을 때 그 말은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잃지 않기로 다짐한 캐디는 무기를 움켜쥐고 그들과 함께 가겠자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윌은 거세게 반대했지만 그녀는 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나 역시 합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밖에서 니나는 캐디에게 그 생물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윌이 헌터에게 건넨 작별 인사는 그야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윌이 헌터에게 건넨 작별 인사는 그야말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헌터는 그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기 전에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일행은 저지대를 건너기 위해 낡은 스키리프트를 이용할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니나와 캐디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군 수송대를 발견했는데 이는 인류의 패배를 냉혹하게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내려가서 보급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니나는 그 전제들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도구인 자신의 나침반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색 중에 윌은 유탄 발사기를 발견했고 캐디는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자신의 소총에 부착했습니다. 니나와 캐디 사이에 쌓여가던 적대감은 마침내 격렬한 다툼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들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낡은 스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니나의 장비가 즉시 위험을 알렸습니다. 한 존재가 근처에 있었고 그것의 경고등이 그들 뒤 숲속에서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캐디는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니나는 시간이 없다며 모든 것을 건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윌은 리프트를 작동시키기 위해 관제실로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짐승이 가까이 다가오자 캐디는 실로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며 유탄 발사기를 발사했습니다. 윌이 리프트를 작동시켰고 그와 니나는 완벽한 순간에 의자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 실로 숨막히는 장면 속에서 캐디는 지지탑에서 솟아올라 상승하는 의자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괴물이 촉수를 뻗어 케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로 발생한 충격이 의자를 너무나도 격렬하게 흔들었고 세 사람 모두 아래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전 경계선을 향한 마지막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경계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 괴물이 벼랑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믿을 수 없이 안도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니나는 최초 공격의 순전한 속도와 압도적인 힘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존재들의 기묘한 본질을 밝혔는데 그들은 다른 모든 동물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인간만을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식량을 위해 사냥하는 포식자라는 가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후 윌은 타라가 비극적인 길을 떠나기 전에 나누었던 힘겨운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니나가 인정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탐구심에 사로잡혀 행동했다고 격렬히 비난했었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산을 통과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광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니나는 윌이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완전히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통로의 중앙부가 실제로는 8,000피트 안전기준선 아래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 생물들의 영역이었고 그들은 어둠에 적응했으며 니나의 장비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그들은 광산의 짙은 어둠 속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깊숙이 들어간 것에서 그들은 출구가 막힌 것을 발견했고 더 깊은 수직 통로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그들은 존재의 희미한 붉은 발광을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 몸을 쑤셔 넣고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생물의 감각 촉수가 그들 바로 옆의 공기를 섬뜩할 정도로 가까이 탐색하는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윌이 조명탄에 불을 붙였고 그것이 그들이 탈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게디가 앞장서는 순간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두 번째 짐승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부속지로 그녀를 꿰뚫고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손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윌과 니나는 슬픔에 잠겼지만 안전을 위해 광산에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한 산림 감시 초소 안에서 윌은 마카로니 앤드 치즈 한 상자를 발견했고 그것은 그에게 아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니나는 마침내 그 생물들의 취약점에 관한 자신의 놀라운 이론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총알이 그들의 전자기장을 방해하여 내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감시원의 차량을 이용해 도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버려진 병원 안에서 그들은 보급품 찬장들이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극적인 승리의 순간에 윌이 그가 필요로 하는 필터들로 가득 찬 별도의 저장실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배낭을 채우고 있을 때 한 존재가 벽을 뚫고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그것이 촉수로 윌을 올감했지만 니나가 용감하게 소방도끼를 사용해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윌은 병원의 산소 탱크를 이용한 기발한 전략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존재의 진격을 예측하고 산소통을 향해 정확히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뒤이은 폭발은 실로 장관이었고 그 괴물을 건물 밖으로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니나는 자신의 옛 실험실로 우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영구적으로 저항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윌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니나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공격 때 어떻게 그들을 잃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함께 슬픔을 나눈 이 순간은 마침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초기 좌절에 낙담했던 니나는 충전식 배터리의 코발트와 관련된 번뜩이는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전문적으로 첫 번째 코발트 코팅 발사체를 만들어낸 바로 그 순간 한 존재가 시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윌의 트럭은 타이어가 터져 요란하게 전복되었고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게 그는 자신이 3마리의 흉포한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필사적인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존재들 중 하나가 갑자기 섬광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까운 언덕 위에는 자신의 놀라운 코발트 발사체로 무장한 소총을 든 니나가 승리의 참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남은 짐승들을 제거하며 마침내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잔해를 조사하던 중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어떤 면에서도 유기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고 윌과 헌터의 재회는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니나는 해적 깃발을 내걸었는데 이는 희망이 회복되었음을 다른 공동체에 알리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개조 코발트 탄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추모비에서 니나와 윌은 캐디의 이름을 새긴 발사체를 내려놓으며 그녀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로 무장한 지원자 팀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야가 넓어지자 외계 기계들이 제거되면서 지형 곳곳에서 폭발의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샤! 참으로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인류는 마침내 진정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